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재료학 수업을 맡은 조현종이라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 학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학부생들과의 이제 소통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학부생들이 느꼈던 불편함이나 힘든 점, 애로사항을 조금은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거나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편하게 저한테 물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좀 편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수업보다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 학기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안경재료학 수업은 중간 기말은 35%씩 들어가고 출석은 15%, 과제도 15%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제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 너무 어렵거나 부담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안경 재료학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많이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대면 수업에서 촬영하는 그 영상을 기반으로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화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제 토요일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 재료학 교재 제가 올려놨는데 그걸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강요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보고 웬만하면 그래도 책을 사서 읽는 게 조금은 더 낫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PPT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어도 사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림도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경 재료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뭐 조제 가공이나 이런 것처럼 이해하고 쉽게 암기가 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수업도 지루하고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과목들이 사실 외우는 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오히려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너무 내용이 어렵고 이해할 게 많다. 오히려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생각보다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으실 거예요. 이제 국가고시에서 이제 1교시에 10문제, 3교시 때 10문제, 12문제, 총 22문제 정도 이제 안경 재료학이 출시가 되는데 사실 22문제라는 문제 자체가 적은 문항 수는 아니죠. 250개 중에 22개니까 1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 수업만 좀 제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걸 외우면 되는구나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적어도 한 문제당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시간이 많이 공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고 수업 중에 이제 같이 따라하고 이런 것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근데 1학기 수업은 뭐 암기 방법이나 스킬, 문제 스킬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용 정리라고 봐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야 스킬도 생기는 거고 뭐 암기 방법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실 수는 있어도 1학기 때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를 좀 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경 재료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경테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안경 렌즈를 적절한 위치에 고정하여 유지함으로써 시력 보정 등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손쉽게 바꾸거나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읽어만 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만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조제 가공의 3요소와 이제 좀 관련이 있어요. 조제 가공의 3요소라고 하면 광학적 요소, 해부 역학적 요소, 미적 요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에 있는 안경 렌즈를 적절한 위치에 고정하여, 요거는 이제 광학적 요소와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손쉽게 바꾸거나, 요거는 이제 세 번째인 미적 요소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번에는 안경테가 갖추어야 할 조건, 그래서 처방된 안경 렌즈의 광학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가볍고 변형이 없어야 한다. 쓰고 벗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외관이 아름다워야 한다. 요거는 사실 읽어만 보시더라도 안경테가 어떤 조건으로 돼야 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보다는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서 아, 이런 게 안경테가 갖춰야 할 조건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경테 소재의 분류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암기를 하고 어떤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챕터가 나오면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경테 소재가 비금속 재료가 있고 금속 재료가 있다. 그래서 금속 재료는 귀금속 소재가 있고 비금속 소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비금속 소재로는 합성수지 소재, 섬유 및 복합 소재, 기타 소재 이렇게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 금속 재료에 있는 비금속 소재는 위쪽에 나와 있는 비금속 소재랑은 조금 다르고요. 요거는 귀금속이라는 거는 사실 귀한 금속이라고 해서 이제 좀 비싸고 함유량이 좀 적어서 귀한 금속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비금속 소재는 이제 나질비, 뭐 비천알비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구하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금속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귀금속 소재로는 금이 있고 백금이 있고 금장이 있고, 그리고 비금속 소재로는 뭐 양백, 모넬, 하이니켈, 블랑카제트, 황동, 청동, 베릴륨동, 스테인리스 스틸, 티탄, 형상기형 합금,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요. 이제 위에 합성 수지 소재로는 열 가속성 수지가 있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고, 이 열 가속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국시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비교를 해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요 파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섬유 및 복합 소재로는 탄소 섬유나 탄화규소 섬유가 있고요. 기타 소재로는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그래서 귀갑테나 대나무, 부빈과 장미목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네, 단일 재질로는 금속태에서 동합금태가 있고요. 니켈 합금태,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는 있고, 동합금태는 청동, 황동 뭐 등등 있고요. 니켈 합금태는 모넬, 하이니켈, 그리고 기타는 금장, 티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요거는 이제 아마 2교시랑 3교시 시간에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라스틱 소재로는 이제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옵틸,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아세테이트 테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쓰시는 뿔테 소재들이 거의 아세테이트로 진행이 되고, 이 옵틸 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글라스 중에서 이제 구찌 선글라스 뭐 이런 것들이 색감을 좀 이쁘게 만들려고 요 옵틸 테로 제작을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뒤에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단일 재질 이제 세 번째 기타 재질 테로는 카본테가 있고 휘스커테가 있습니다. 카본테는 이제 카본 섬유로 제작이 되는 거고요. 휘스커테는 탄화규소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음, 마지막으로 복합 재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금속 소재, 비금속 소재를 같이 들어간 안경테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요게 조금 중요한 게 요거는 이제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여기서는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릴게요. 먼저 콤비 브라우 혹은 이제 소프트 림테라고 불리고요. 요거는 이제 전면에 삽입부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돼 있다. 그래서 상부림, 하부림은 다 플라스틱, 다리는 금속대.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PP 플라스틱 그리고 다리는 메탈. 이거를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우 라인 혹은 오토 브라우. 요거는 이제 전면부에서 렌즈 삽입부의 아랫부분만 메탈이고요.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를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전면부의 하부림만 메탈이고 위에랑 아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PMP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서먼트 브라우 혹은 서먼트 테라고 불리고요. 요거는 이제 전면부의 렌즈 삽입부 윗부분만 플라스틱이고 아랫부분과 다리는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PMM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콤비 브라우 테가 있고 브라우 라인 그리고 서먼트 브라우 이렇게가 있고 요게 이제 복합 재질이구나. 뭐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메탈도 들어간 재질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경테의 분류를 좀 다양하게 해놨는데 먼저 무테가 있습니다. 무테는 말 그대로 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부에 림이 없는 거고 그래서 투포인트 테 아니면 림리스 테라고도 불리는데 림리스는 사실 림이 없다고 해서 림리스라고 불리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투포인트 테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무테라는 게 구멍을 뚫어서 그걸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코 부분과 귀 부분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만든 테다. 그래서 또 포인트 테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반무테. 요거는 이제 전면부에 림이 반만 있다. 사실 예전에는 상부에 림이 있고 아래는 뭐 나일론 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랫부분이 테가 있고 윗부분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면부 림 중에서 반이 이제 메탈이나 테가 있다. 이렇게 테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반은 나일론 실이 들어간다. 그래서 림 하프테 아니면 나일론 테 아니면 소프론 테 아니면 림테 림론 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나오는 요 알바이트 테 같은 경우에는 국시에도 좀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면 상하로 개폐가 되어서 원근 양용으로 가능한 테예요. 그래서 이중 림테라고도 불리고 그 요즘에 최근에 TV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쓰시고 그거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그 테 자체가 요 알바이트 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세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쪽에 있는 이 세 번째 그림 요게 이제 알바이트 테입니다. 그리고 접는 테 자체는 주로 돋보기 안경테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 접어서 부피를 작게 해서 이제 휴대가 좀 편하게 하는 거. 돋보기를 이제 다리도 접고 전면부도 접어서 좀 작은 크기로 부피가 작아지게 이렇게 하는 테가 이제 접는 테입니다. 그리고 걸림테는 이제 안경테 앞에 별도의 전면부를 부착하여 만든 테고요. 요거는 이제 테 앞에 선글라스를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걸림테입니다. 이 알바이트 테 자체는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걸림테는 앞에 붙였다가 뺐다가 탈부착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즘 테는 렌즈 삽입부에 렌즈 대신에 프리즘을 적용한 테여서 이거는 이제 프리즘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프리즘을 썼을 때 이제 조금 더 좋은 시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는 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이랑 어떤 테가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출제 문제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경 재료학 자체가 암기 과목이라 공부하는 게 어렵지 문제 푸는 게 쉽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딱 보시자마자 아마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답은 5번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콤비 스타일 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실제 출제 문제고 이것도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정답은 5번 알바이트 테입니다. 네. 네, 다음은 안경테의 분류를 다리 모양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 이 반걸개 다리는 일반적인 안경테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안경 다리, 요게 이제 반걸개 다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케이블 다리와 나선 다리는 거의 유사한데 요 두 번째 그림처럼 귀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한 운동을 하시거나 얼굴이 작으신 분들도 안경에 흘러내리시지 않고 딱 고정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스포츠용 및 어린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고든 다리 자체는 이제 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 되는데 이건 아예 일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 뒷부분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굴을 감싸는 방식으로 고정이 들어가는 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안경테 부품과 이제 명칭과 기능인데 요거는 사실 국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안경원에 나가시거나 실무에 이제 투입이 되시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은 유용한 정보들이거든요. 먼저 이 렌즈 삽입부.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면부라고 봐주시면 돼요. 안경 요 렌즈 부분. 렌즈를 고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앞부분을 말하는 게 렌즈 삽입부다. 그래서 뭐 림이라고도 하고 림 아니면 렌즈 삽입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연결부. 그래서 브릿지 아니면은 이제 코다리 이렇게 불리고요. 좀 브릿지라는 말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요 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양쪽의 렌즈 삽입부, 그러니까 양쪽의 림을 고정하는 그리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브릿지에서 또 하는 역할은 이 앞 수평면 휭각을 조정하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 수평면 휭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앞 수평면 휭각 자체가 이 정정각이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안경테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전면부의 휭 정도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안경테의 종류나 안경 얼굴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고글 이런 거는 이제 앞 수평면 휭각을 좀 많이 넣어서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드릴 수 있고 요거 같은 거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연결부 브릿지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뭐 코받침 지지대, 코받침 상자. 요 세 개는 뭐 한 번에 연결해서도 많이 보시는데 이 코받침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실리콘처럼 이 패드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코받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지해 주는 게 이제 코받침 지지대, 그리고 코받침 상자는 이 코받침을 끼우는 거에 네모나게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코받침 상자라고 하고요. 그 코받침 상자랑 림을 연결해 주는 게 코받침 지지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림 조인부는 사실 메탈테만 있는 거고 뿔테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렌즈를 넣을 때 굳이 나사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만들진 않고 이 메탈은 이게 메탈과 메탈을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사를 조여주는데 그 나사 조임 부분을 림 조임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귓불, 엔드피스 부분이고요. 요거는 렌즈 삽입부의 끝부분에서 붙어 있으면서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은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경사각이나 다리 벌림각을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 다리 벌림각 자체가 얼굴이 좀 크신 분들이 안경을 쓰시면 이 좌우가 많이 눌려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편한 착용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안경 다리 자체를 조금 벌려서 진행을 할 때 요 귓불, 이 엔드피스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경사각이고요. 경사각이라는 거는 안경테의 옆에서 볼 때 안경다리를 수평으로 유지할 경우 전면부에서 기울어진 정도를 보는 겁니다. 뭐 수입 안경테나 선글라스를 보시면 이 경사각 자체가 이제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광대 부분이 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조정 가능한 게 이 엔드피스 귓불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첩, 다리, 팁. 요 세 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안경 다리 부분인데요. 경첩은 이제 안경 다리 부분에서 가장 림 쪽에 붙어 있는 부분, 여기를 이제 경첩이라고 합니다. 뭐 힌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뼈대 자체는 다리, 그러니까 템플이라고 하고 그 뒷부분에 이제 실리콘 패드를 넣거나 아니면 뒷부분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팁이라고 합니다. 안경 다리 팁 이렇게 실무에서는 많이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경테의 계측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박싱 시스템, 데이텀 라인 시스템, 상공량 시스템.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박싱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안경에는 이 박싱 시스템으로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44, 네모, 23 곱하기 13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44 자체는 렌즈 크기, 즉 이 렌즈의 가로 사이즈를 이제 적고요. 그 네모 표시가 이 박싱 시스템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3 자체는 렌즈 간 거리, 그러니까 브릿지 거리. 제가 아까 브릿지가 어느 부분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 거리를 봐주시면 되고 뒤에 130은 이 안경 다리의 길이이구나.
그래서 혹시나 안경을 구매하러 가셨을 때나 인터넷으로 보셨을 때, 아, 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뭐 계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